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우리가 공개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저한테 주문하셨고, 저도 사실 마지막 방송은 멋지게 이 공개방송 하리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10회, 11회, 12회를 다 할 줄은 몰랐죠. 여러분들 대면하고 이거 하고 싶었습니다. 최강욱 변호사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떨고 계신 김남국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송에는 정말 많이 나가는데 이렇게 공개 방송은 진짜 처음이어가지고 어제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지금 또 학부 은사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네. 어디 계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지금 좀 긴장되고 떨립니다. 근데 저는 최강욱 변호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이분 말씀하시는 거 정말 주옥 같은 말씀 많이 들으면서 배웠는데 실제 이렇게 인기가 좋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우리 9회까지 하는 동안에 이 주변의 반응도 좀. 제가 인기가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진짜로 의원님 때문에 오신 거지. 마포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제가 알죠. 짜고 오신 분들만. 최강욱 변호사님 때문에 오신 분. 거의 다라니까. 감사합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때문에 오신 분. 어머, 어떻게 감사합니다. 다 뚫어가시 다 뚫어.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게 페이스북 라이브를 보시는 분이 많구나 하는 걸 느낀 게 제 사무실이 서초동에 있거든요. 근데 딱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점심 약속이 있어 이렇게 가는데 어떤 젊은 대학생 같은 분이 갑자기 지나가다 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그래서 근데 좀 아픈 줄 알았어. 길거리 가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놀라 이렇게 봤더니 아니 무슨 남자가 입을 가리고 얘기를 해. 그래서 혹시 최강욱 막 그러길래 예 그랬더니 사진 좀 찍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제가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랬더니 그 검찰 알바 이렇게 이래가지고 저도 당황을 해가지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사진은 못 찍고 그냥 헤어졌는데 나중에라도 혹시 길에서 뵈면은 제가 다시 한번 아는 체 해주십시오 말씀 사진 찍으시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교대역에서 맨날 지하철을 타는데 우리 거기에 이 지하철에 빵집들 있잖아요. 근데 밤늦게 이렇게 오는데 빵집 사장님이 막 이렇게 오시더니 저기 최강욱 변호사님 하고 막 부르시더니 붙잡고 급하게 오시느라고 신용카드 이렇게 매출 전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를 찾으셨는데 뭐 걸리는 게 없었나 봐. 그걸 들고 오시더니 사인 좀 하라고 여기다가. 그래서 빵 산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사인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결제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나가다가 이렇게 눈에 띄면은 빵 한 개를 항상 주시고 이러시는데 죄송하고 고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에피소드는 좀 이따 해야 돼. 왜냐하면 이 게스트가 지금 빨리 간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게스트 소개. 우리 제 분신 정청래 의원님 소개합니다. 무슨 도시락 싸가지고 오신 건가요? 네, 이제 혼자 알아서 해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의 참 농사인 정청래. 반갑습니다. 이거요. 방금 밭에 가서 옥수수를 따서 쪄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 있을 때 저한테 가장 많은 박수 함성을 지르는 분들 한 분씩 골라가지고 15분께 제가 지정하는 분 드리겠고요. 김남국 변호사한테 박수 치는 분들은 일단 제외합니다. 최강욱도 마찬가지고 저하고 손혜원 의원에게만 여러와 같은 함성과 박수를 주시면 옥수수를 나눠드립니다. 저분 이따 드리세요. 근데 이거 지금 저희가 공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정청래 의원님께서 꼭 시작하기 전에 뭔가 좀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되는 그게 지금 일인데요. 있어가지고 그거부터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제가 같습니다. 원래 오늘 계획대로 안 할 거고요. 아무 말 대잔치 하고 갈 건데 오늘 고마워요 문재인이 지금 실검에 떠 있는데요. 제가 100일 맞이해서 문재인 성공 이 키워드도 실검 순위에 올라가야 된다. 그게 지금 현재 12등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문재인 성공 빨리 300명 꺼내시고 준비하시고 네이버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쉬우니까 네이버에 들어가서 문재인 정부
붙여 쓰고 성공. 자, 준비됐습니까? 자, 발사. 네. 자, 할 일 다 했어요. 이제 가도 돼. 오늘 그 댓글 아니, 우리가 돈을 주는 건 아니니까, 국정원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객석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 이거 댓글 알바 아니냐고 말씀하셨어요. 검찰 알바 보고 오셔갖고 댓글 알바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일부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가 오늘 그 검찰 알바 공개 방송은 총 이제 세 파트로 나눴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정청래 의원님을 모시고 검경 수사권 그 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건 준비를 했습니다. 댁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네. 저는 딴 얘기 안 그래서 한다니까. 그 대기실에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만 하고 가시겠다 그러셔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 시작하면, 검찰 알바는 그건 안 하는데, 원래 팟캐스트는 광고가 있어요, 앞에.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주진우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오늘 우체국 앞에 줄 서서 난린데, 네 책 사러 가는 게 아니고, 문재인 기념우표 사러 간대. 그랬더니, 알아요, 저도. 근데 출판사 영업사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거기가 책 안 팔고. 여러분, 주진우를 부탁합니다. 사왔어요? 네. 많이 사셨구나. 그거 가지고 안 되고, 한 7권 사가지고, 노끈으로 묶어서 베개로 벼구 자세요. 네, 일단 그런 용도를 일단 사용하시고, 본인이 읽지 말고요. 본인이 산 책은 누굴 주시고, 새로 구입하세요. 두 번째 건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이게 검색어 조작에 그 책장사에다가 인맥과시 하시는 거예요? 네, 하여튼, 제 얘기는, 이제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뭐 잠깐 얘기하고 뭐요? 그 검경 얘기하기 싫어요? 그래도 안행이 있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게 좀 있어가지고 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 전문가로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검경 수사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그 검경 수사권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출석하셔서 검찰과 경찰을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추셨는데 네. 이제 궁금한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로드맵 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실 그 이야기가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아서 자세한 좀 알고 얘기는 있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통 이제 경찰 그러면 우리가 견찰, 짭새, 이렇게 부정적인 걸로 많이 나왔죠.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몽둥이다. 그랬는데, 지난번 촛불 집회 이후에 경찰이 좀 많이 달라졌죠. 근데 저는 안행이 간사를 해서가 아니라 검찰과 경찰 그냥 객관적으로 손을 들어주라면 항상 저는 경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초선 때도 제가 몽강희 의원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마포경찰서 옆에 있거든요. 마포경찰서 가서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포경찰서에서 서울청으로 보고를 해서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17대 때 경찰서에 초청을 해서 경찰 수사권 독립에서 강의를 부탁하고 다녔는데 강의의 핵심 요지는 1시간 반짜리를 제가 30초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경찰의 밥그릇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상 경찰의 수사권은 독립돼야 된다. 민주주의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위에서 아래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물 흐르듯이 내려가는 것이 민주화라면 독점은 무조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검찰이 갖고 있는 독점적 수사, 지휘권, 그리고 기소권, 영장 청구권 이런 것은 분점이 돼야 된다. 그것이 경찰로 가든 어떤 다른 기구로 가든 그러나 현재는 경찰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제시대 때 사실은 경찰에게 너무나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서 경찰 세력을 좀 견제하는 차원에서 경찰을 좀 찌그러뜨리고 검찰이 그다음부터 상대적으로 힘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되돌려놔야 된다. 그래서 경찰이 경찰 내부의 질과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경찰은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나의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뭐였냐면 검찰에 비해서 실력이 없다. 경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시기상조론. 그래서 시기상조를 얘기해서 이제 경찰대학에 대한 호불호는 있습니다. 제가 안행이 때 총경 이상, 밑에 경정 이상 일반 순경의 승진 30%
할당을 해라. 쿼터제로. 그래서 강신명 청장 때 27, 8%까지 올라갔습니다. 순경 출신으로 네. 총경 되는 사람을. 그렇죠. 와. 네. 그래서 그걸 일단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경찰이 실력이 없다. 왜 실력이 없냐? 경찰 대학도 있는데. 그래서 원래 각 부처에는 부처에 관계되는 석박사 과정이 다 있습니다. 대학도 있고. 근데 경찰만 없어요. 경찰 대학만 있고 석박사 과정이 없어서 치안대학원을 조건부로 순경 출신들이 40% 입학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석박사 과정을 작년에 법을 통과시켰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컷오프되고 잘린 상태의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통과시킨 것이 치안대학원 설립법안이었습니다. 이야. 이 경찰 이야기를 꺼내니까 이 정청래 의원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쵸? 닥시 박수 한번. 그런데 이 같은 물이라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거든요. 근데 이 치안대학원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경찰대의 기득권을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나쁜 쪽으로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치안대학원을 순경 출신들도 계급에 관계없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석박사 과정을. 그래서 순경들이 좀 더 높은 보직에 진출하고 그러면 경찰 내부의 민주화도 기여할 수 있는 우유 같은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안대학원 설립법안을 저희가 한 2년 끌었어요. 안행위 때. 그런데 이것은 독으로 쓰여질 수도 있지만 우유로 쓰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내가 안행위 간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반대하는 우리 당 의원들을 좀 설득해서 일단 통과는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못되면 제가 또 덤태기로 욕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 시위 현장에서 보면은 그 전에 우리 정청래 의원님 현역 시절에 맨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시위하는 분들 보호하고 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저는 과거에 시위 경험이 많고 경찰들한테 많이 쫓겨다닌 경험도 있고 얼굴도 크고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그 앞에서 위력 시위하면서 너네 나를 한번 때려봐라 감당할 수 있나 이러면서 막아주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잘 해줘가지고 그거예요. 할 수가 없었구나. 나를 때려봐라 이거예요. 나를 때리기만 때려봐. 그래서 집회 시위가 있으면 제가 나가는 이유는 제 얼굴이 일단 크잖아요. 잘 보여요. 경찰들한테.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면 국회에서 엄청 깨지잖아요. 그래서 나가 있으면 보호가 되는데, 근데 다른 국회의원들은 직접 서울청장이나 경찰 본청장이나 실제로 한 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집에 있으면 다른 국회의원들이 전화가 와요. 경찰하고 지금 맞붙었는데 지금 계속 밀리고 있다고 저보고 나와달라고. 그래서 안행위 간사는 앞에 우리 김성희 보좌관 앉아있지만 밤 11시든 12시든 1시든 언제든지 출동대기를 해야 됩니다. 집회 시위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아쉬운 점, 굉장히 원통한 점, 한 가지는 보람이 있었던 점, 두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정청래의 힘이 아니라 안행위 간사의 힘입니다. 한 번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 현판 앞에서 포위가 됐었습니다. 경찰차로. 그때 굉장히 물대포도 많이 쏘고 그랬던데 이 경찰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세월호 유가족들 특히 어머니들 화장실도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담요를 이렇게 둘러치고 용변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달려갔어요. 뛰어가서 서울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위생차 빨리 보내라. 두 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소변이 해결됐고, 근데 격렬한 시위였어요. 그때 4월 18일인가 그걸 기억하는데 다 진압이 됐어요. 강제 물대포로.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저항하자. 광화문 현판 앞에서 유가족들하고 시민들하고 한 300~400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도 진압을 하면 안 돼요. 공권력의 어떤 위세,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진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고 의원님은 나오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못 나가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시민들은 끝까지 싸우자. 이렇게 하고 항상 목소리가 큰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명선 위원장이나 몇 분 이렇게 세월호 가족 대책위 간부들하고 저하고 현장에서 구수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싸웠고 오랫동안 버텼고 지금부터는 희생자만 나온다. 그러니 나가자. 그랬더니 경찰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나를 믿어라. 근데 경찰도 내가 가면 모세 홍해바다 갈라지지 갈라야 된다. 경찰. 그랬더니 의원님을 어떻게 믿어요?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이제 한 30분 동안 근데 이제 안행위 간사가 하면 양쪽에 보디가드 기관 정보과 형사들이 붙습니다. 그리고 무술 경관도 붙거든요.
다칠까봐. 아, 간사가 나타나면?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면서 결국은 이제 협상을 다 했어요. 한 30분 걸렸는데,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는 조건으로 홍해바다처럼 가려면 구호는 외치지 않고 침묵으로 시위하면서 걸어나가겠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에게도 시민들에게도 부탁을 했어요. 예. 그리고 경찰은 어떤 사람도 잡아가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실제로 홍해바다처럼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300명이 그 가운데로 나왔어요. 예. 그리고 집회 그때 당시 항상 깨지고 졌는데 그래서 승리 마무리 대회를 하면서 광화문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안행이 간사하면서 느끼는 보람 이런 게 있었죠. 이럴 때 박수를 쳐야 돼. 근데 지나고 나서 들으니까 추억이 섞인 얘기가 되는데 참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진짜 경찰이. 아, 제가요? 경찰이. 내가 나쁜 짓 한 건 아니지. 이제 한 가지, 참 눈물 나는 이유는 제가 사실은 정토회 마음 수련장을 갔었어요. 그 법륜스님 하는데. 근데 날짜만 잡아놓으면 본회의가 잡히는 거예요. 못 가고 3번을 빵꾸를 냈어요. 그 4번째 딱 잡았어요. 근데 아무 일정이 없어요. 상임이든 본회의든.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4박 5일 동안 이제 수련을 했는데 네. 그러면 시계, 핸드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담배는 어떻게 했어요? 못 펴요. 술은요?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변소 청소를 했어요, 제가. 변소 청소를 했는데 세상하고 담을 쌓죠. 4박 5일 동안. 그리고 묵언을 해야 돼요.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그리고 4박 5일 동안 나왔는데 그날 백남기 농민 그 사건이 벌어진 날이에요. 근데 문경에서 올라왔는데 또 어떤 분이 보자고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문자가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를 찾는. 그래서 달려갔는데 이미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선일보사 앞으로 갔는데 그때 물대포를 쏘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백남기 농민이 사고 난 데는 다른 데죠. 저는 이제 몰랐으니까요. 근데 막 물대포를 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 서울 경찰청장하고 통화하면서 나를 쏴라. 근데요, 이 공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일사불란하고 무섭냐면 20초밖에 안 걸립니다. 물대포 물 중단하는데 무전 팍 때리니까. 의원님 가신다고 하니까 바로 중단한 제가 거예요? 앞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물대포 나한테 쏘라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현장에 백남기 농민 사건이 있었으면 제가 튀어나갔을 거예요. 예. 그랬으면 뭐 제가 쓰러질 수도 있고 물이 중단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저는 장점이 얼굴이 커서 경찰이 다 알아봐요. 근데 그게 시간이 몇 시간 차이로 늦어져 가지고 그 집회 현장에 제가 없어서 그런 사고가 난 건 아닌가 하는 약간의 과대망상성, 약간 좀 청렴 결백성 그런 자괴감을 느끼고 자책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안행이 간사가 잘해야 돼요. 사실 그 정청래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 경찰의 수사권을 좀 나눠주는 게 그게 민주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이제 뭐 민주화의 뭐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경찰 믿을 수 있나? 뭐 백남기 논문 사건도 그렇고 지금 뭐 이철성 경찰청장이 바뀌겠다, 경찰이 변화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뭐 경찰 지휘부 간의 SNS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과연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은 네, 제가 근데 내용을 떠나서 이렇게 말을 잘해? 아니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라 그런가? 아닙니다. 제가 이 질문은 제가 진행할 때 참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게 그 질문을 이렇게 준비를 해오는데 또 패널은 아니지만 이제 의원님께서나 이렇게 게스트분들은 또 준비해 오시는 게 있어가지고 길게 하셔서 이 질문은 제가 최강욱 변호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말을 짧게 하세요. 아니, 바쁘다고 지금 10분만 하고 가신다고 그랬는데 자기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아니, 정치인 말을 믿어요? 이상한 사람이네. 정치인 말을 믿고 그래. 그러니까 그 수사권이 경찰로 가야 한다. 경찰이 수사권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거를 법적으로도 인정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의원님 말씀처럼 당연한 일이고요. 근데 그 전제가 되는 것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국회의원이 나타나면 물대포를 중단하고 농민이 있으면 물대포를 조준사격하게 하는 이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으면 그 버르장머리를 확실하게 고쳐놓겠다는 전제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죠. 제가 지금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모든 집회 현장에 다 가 있으면 되잖아. 일단.
그렇지만 하여튼 그 전에 경찰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나쁜 모습들, 그것이 이제 수사권과 관련해서만 반드시 벌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외에 훨씬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정부가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지를 표명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개혁위원회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민들을 우습게 알지 않는, 시민들을 진짜 자기들의 주인으로 아는 경찰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검찰보다 훨씬 수사를 잘 할 수 있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를 능력으로 보여줘라.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 경찰개혁의 방향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이 새삼스럽게 한 말씀 또 드린다면 지금 백남기 노인이 쓰러지시고 나서 2주 뒤에 우리가 다시 광화문에 모인다라고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이 아니고요. 그 모임을 갖는다. 노총이었죠? 뭐, 그 한국노총인가 민주노총인가. 근데 모인다고 했을 때 이제 그때 저는 국회의원 되기 전입니다. 그때 그 정청래 의원이랑 이제 이동영 작가랑 하는 진짜가 나타났다 해서 예. 제가 난리를 쳤거든요. 그랬었죠. 예. 밤새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며 국회의원들 어딨냐고 찾는데 당신들은 어딨냐고. 그랬더니 뭐 국회의원들이 다 나갈 수도 없고 뭐 정 의원님은 나는 맨날 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럼 한 30명이 나가서 폴리스 라인을 막으면은 물 대표 못 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그때 문재인 대표한테 얘기를 해서 나가기로 한 거예요. 제가 그때 그분의 카리스마를 본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눈을 멀뚱멀뚱 뜨시더니 갑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눈을 멀뚱멀뚱은 아니고요. 껌뻑껌뻑으로 했어요.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갑시다! 딱 하더니 그때 비서실장한테 이 정청래 의원한테 얘기해서 그 경찰청장한테 얘기하라고 그러고 이제 다른 분한테 또 딴 거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선 12월 5일 날 저는 난생 처음으로 나간 거예요. 시위를. 근데 그때 사실 국회의원들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론은 54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처음 봤어요. 저는 싸우는 거 못 봤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 보면서 문재인 대표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정청래 의원님 쓰고 해갖고 그 경찰들이 그때 이미 그 비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방패를 놓고요. 그냥 서서 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때 이후로 무력은 없습니다. 예. 2015년 12월 7일 이후로는 한 번도 경찰과 시민이 대치한 적이 없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사실 국정원보다 이 촉이 빨라요. 정보도 많고. 왜냐하면 동별로 정보관들이 다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될 건데 그 문재인 차기 대통령이 나와 있는데 그 잘해야죠. 정청래 컷오프 될 건데 뭐하라고. 다 알았으면. 지금 나한테 디스하는 거야? 아니 정보가 빠르다며. 네. 아니 근데 그 정보는 경찰도 제가 몰랐대요. 뭐 하지? 그래서 손혜원까지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자, 근데 그래서 그때 저는 굉장히 그게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그 뒤로 한 번도 무력 시위도 없었고 무력 제압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12월 5일 날 그 문재인 대표가 그때 결단을 내렸을 때 그때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그 관훈 토론에서 문재인 대표께서 나가서 그때 얘기하실 때 누가 기자가 하나 좌장이 잘못했다가 이 문재인 대표가 막 화를 내면서 알지 못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이 아느냐 하면서 그 12월 5일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날 우리가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경찰 얘기할 때 아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못하는데 정청래 전 의원한테 경찰들이 얼마나 다소곳한지를 봤고 그 뒤로 제가 국회의원 된 다음에 다시 경찰의 다소곳한 모습을 또 봤어요. 경찰이 처음에 와가지고 아줌마 누구시냐고 했다가 그거는 국회의원 된 다음인데 서명할 때 국회의원 된 다음에? 네, 된 다음에 광화문에서 서명한 데서 이제 막 아글아글 쓰고 내가 싸우다가 해가지고 경찰이 막아버리니까 그때 내가 서명하지. 막는데 나를 막 잡아 끌었어요. 이쪽에 이제 박사모가 나왔고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이 했냐면 그래 나도 한번 여기서 한번 맞아보자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맞는다고 생각하면 국회의원들이요. 하나도 안 무서워. 인지도와 존재감을 테스트하려면 집회 현장에 나가보면 압니다. 제가 나가잖아요. 경찰이 다 비켜요. 근데 김광진 저런 의원들이 나오잖아요. 막아요. 누구냐고.
그래서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집회 현장 가면은요,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요. 그런데 손혜원 의원은 지금 가면 알아볼 거예요. 지금 알아보겠지. 고생했어요. 네. 근데 그때 하여튼 여기서 나를 때려라. 내가 여기서 한번 쓰러져 보자. 나를 밟고 한번 지나가봐라. 때릴 데가 어딨어, 거기. 그래서 악을 썼더니 그때 어떤 사람이 하나 알아보고 그 다음부터 몇 명이 따라오면서 죄송하다고 이러더라고요. 못 알아본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하여튼 드리는 말씀, 이 정청래 의원 뒤로 정말 빨리 경찰이 질문해 순한 주세요. 양같이 된 경우가 누구게요? 표창원. 표창원 저 의원이 잠깐 뒤에서 김광진 의원 김광진 의원 좀 잠자코 앉아 계세요. 너무 자기가 잘한 것만 말씀하세요. 저는 비 오는 날 청와대 앞에서 천막 치다가 경찰이 맞으신대요. 이거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야, 이거 몇 년도. 김광진, 저 퇴장.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야. 예, 오늘 왜 왔어, 김광진? 그 청운동에서 굉장히 소나기가 홍수처럼 내리는 날. 오늘도 어떤 트위터에서 문재인 당시 대표가 이렇게 우비 맞고 비 맞고 앉아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비 있었죠. 철철 맞고 예. 고날이에요, 고날. 고날인데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 당직자들이 갑자기 천막을 친다는 거예요. 기습적으로 갖고 나서 천막을 치려고 하니까 경찰들이 와서 막 막을 거 아니에요. 막 뺏어가려고 하고. 예. 근데 제가 또 성격상 뒤에 있을 수 없잖아요. 네. 맨 앞에 서가지고 경찰하고 싸웠어요. 그 천막 못 뺏어가게 하려고. 네. 근데 경찰이 어떻게 툭 했는데 이 천막 쇠철봉이잖아요. 이게 이마를 때려버린 거야. 튀게 나오면서. 경찰이 주먹으로 때린 건 아니지. 근데 막 하여튼 육박전 하다가 그 새 철봉에 이걸 맞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멀쩡해요? 원래 흉터도 없네? 근데 내 이마는 멀쩡한데 그 철봉이 찌그러졌더라고. 그런데 이게 이제 막 붓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철봉으로 이렇게 막 몸싸마다 맞아가지고. 근데 제가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니잖아. 예. 그걸 빌미로. 나오라고. 근데 누군지는 지휘자 알아. 나와라. 의경이 누군지는 알아. 근데 그 친구들은 제가 지목하지 않고 그렇죠. 종로경찰서장 나와라. 예. 그 종로경찰서장하고 막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예. 안행이 간사를 철봉으로 때려버렸으니. 그래가지고 그 공간이 넓어졌어. 그게 벌어지면서 나는 이제 그 의경이 누군지는 알지만 그 친구를 지목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 뭐 사람 때리고 나까지 맞았다 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쭉쭉쭉쭉 밀려요. 그래가지고 결국 천막을 쳤어요, 거기다가. 치고 난리가 났는데 그 다음날 종로경찰서장이 그 의경 2명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찾아가지고 의원님 어떡할까요? 엄중하게 징계를 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됐다고. 징계 절대 하지 말라고. 휴가를 보내라고 했어요. 휴가를 보내라고. 김광진 이거야. 뭘 내가 많이 했다고 그래. 공익적 활동을 하다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황 속에서 철봉으로 맞았다니까. 경찰한테 맞은 게 아니고. 말씀하다가 말았지만 정청래 간사님을 보는 경찰의 눈빛과 지금 또 표창원 의원을 보는 눈빛은 또 완전히 다르니까. 같아요. 네. 표창원 의원은 이 5.18 갔다가 이제 우리 국회의원 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죠. 갔는데 세상에 소근소근 자기들끼리 표창원 의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쫄병들, 맨 아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옆에 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어깨를 치면서 뭔가 이렇게 다독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좀 색다른. 근데 경찰은 광경이구나 이렇습니다. 했죠. 검찰과 법원하고 달리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 가물에 콩나듯 하고 너무 귀해요.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경찰로서는 국회의원이 한 명 경찰 출신이 나왔다 그러면 굉장한 자부심과 뿌듯함, 그리고 그 국회의원을 향해서 매달리는 일방적인 원사이드 러브,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여당 의원이다 야당 의원을 떠나서 아마 경찰한테는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 의원일 건데요. 검찰과 법원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은 많아요. 특히 법사위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안행이가 아니라 정보위 간사할 때 너무 안 됐어요, 경찰이. 그래서 정보과 형사들 그럼 여러분들은 느낌이 안 줄 테지만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보과 형사 활동비를 5만 원, 2년 연속해서 10만 원을 제가 올려줬어요. 어휴.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경찰, 정보과 형사들이. 왜냐하면 그전에는 깎이거나 동결되거나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 있으면 힘없는 경찰한테만 그래요. 근데 국정원 정보비라든가 아니면 무슨 검찰 정보비 절대로 안 깎이거든. 그렇죠. 근데
정부 국정원 예산도 계속 3%씩 계속 인상이 되거든요. 인상이 되는데 경찰은 똑같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뭐 이상한 취급받아요. 그래서 제가 경찰 그걸 올려주자고 했더니 반대할 수 있잖아요. 예. 새누리당에서. 근데 그때 경찰 출신 윤재욱 의원이라고 있어요. 예.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제가 올리자고 먼저 하니까. 자기는 먼저 그런 얘기 안 하고. 안 했지. 예. 그러니까. 근데 수혜는 많이 받았을 거야, 그분이. 어쨌든 그래서 그분도 너무 고맙다고.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것은 경찰을 많이 접하지 검사는 많이 안 접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쁜 짓 하는 것은 검찰은 안 보이고 경찰은 너무 눈에 띄게 잘 보이고. 그렇죠. 또 조직원이 10만 명 이상 되다 보니까 행정부처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국방부 빼고.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이 양적으로는 많아요. 근데 비율로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상 접하는 게 경찰이니까 기분 나쁘고 뭐 안 좋고 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검찰을 일상적으로 대한다면 경찰보다 더 안 좋은 감정을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건 사실이시죠. 제가 경찰- 너무 정확한 얘기를 하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너무너무 멋진 말씀. 사실은 경찰의 캐릭터로 시민들 일반으로 이 사람이 경찰이다라고 기억하시는 분이 조현오. 그죠? 우리 김용민 선생 덕분에 조현오 하나 유명하고.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산 참사 때문에 김석기 씨 정도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그거 한 10명 모아놔도 검찰이 우병우 하나 딱 내세우면 다 제압하잖아. 그죠? 그 비호감 캐릭터로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동안에 소위 그 권력자라고 껐덕거리고 다니던 것이 이제 몸에 배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찰이 주인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게 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기 경찰 정보과 형사 하나 와 있는데. 정말요? 아,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구나. 아, 이런 건 와서 보고 정보 보고를 해야 되거든. 예. 마포경찰서 정보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지 어디 가서 그 정상적으로 서명을 받고 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아줌마 누구냐고 시비를 걸다가 국회의원이라는 걸 알고 나면은 3명이 따라붙어가지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런 게 없는 세상의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냥 한편의 해프닝으로 알고 참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벌어지거나 그런 버르장머리를 또 하면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돼요. 저 가야 돼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막 바쁘셔가지고 자꾸 시계를 보시는데 아니, 저 질문을 하나 더 드려야 요즘은 제가 예. 출연료 없으면 잘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손혜원 의원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무료 출연료로 나온 거야. 예. 의원님 그 질문 하나만 딱 더 드려도 될까요? 2개 하세요. 아, 2개, 네. 그 사실 이게 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검찰이 정말 앉아서 당하겠느냐. 검찰도 굉장한 여러 가지 논리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도 지금 분위기상 수사권을 경찰에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예 차라리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척 하면서 양보를 하면서 수사권을 지켜내는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겠느냐. 또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것은 네. 손혜원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경찰이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삼성 막 압수수색 하잖아요. 이건희 씨 집을 그러면 봐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경찰이 또 어디 검찰 뭐 수사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경찰이 훨씬 더 정보력이 많다니까요. 검사들 비리 이런 거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위세에 눌려서 못했을 뿐이지. 근데 경찰이 저 서울중앙지검 몇 호 검사 우리가 수사하겠다. 검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워낙 있잖아요. 이게 습관적으로 가위 눌림 같은 그렇죠. 거. 예. 그래서 그걸 터줘야 돼요. 그래서 경찰한테 길을 주고 당신들 마음대로 한번 수사해봐라. 마음껏 해봐라. 대통령이 이렇게 힘 실어주고 하잖아요. 경찰 신나가지고 아마 하고 다닐 거래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그런 경찰이 검찰만 당신 앞에만 서면 왠지 작아지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한번 서서 한번 자웅을 겨뤄봐라. 한번 실력 대결 해봐라. 예. 그러면 경찰이 더 잘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견제를 해야 된다. 네. 그 두 번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철성 경찰. 잠깐만요. 예. 지금 제가 아까 한 분만 옥수수 지정했고 14분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와, 진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자, 손 드세요. 야
저거 막 따서 쪼으신 거죠? 네. 제일 맛있는. 와, 네. 정말 이렇게 나눠주시려고 가져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김광진 의원님께도 하나 김광진은 저 반 분질러 가지고요. 부질러가지고. 손혜원 의원님이랑 둘이 나눠서 드세요. 예. 네, 나눠드리는 동안 그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정말 엄청난 그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변화일 텐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 예컨대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성실한 국민이시고 착한 국민들이어서 아, 우리가 뭐 경찰서에 갈 일이 있겠느냐. 도대체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이 뭐가 좋아지느냐. 그 사실 실감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어려운 질문은 예. 최강욱 변호사한테 하시고요. 나한테는 될 수 있으면 좀 쉬운 질문을 해주세요, 좀. 질문 바꿀까요, 의원님? 네, 아니면은 최강욱 변호사가 먼저 빨리 얘기해보세요. 아니, 컨닝 좀 하게. 말씀하시고 가셔야 되니까. 뭐라겠죠?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네. 우리 일반 국민들이 뭐가 좋아지느냐 실감할 수 있는 것. 아, 네. 상식선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전문적인 것은 최강욱 변호사한테 들으세요.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된다. 그러면 검사도 판사도 수사망에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검찰 판사들도 조심하겠죠. 자기 주변 관리를 하겠죠. 책제 필일 안 하겠죠. 그리고 갑질 안 하겠죠. 그 자체가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도 와치독이 생겼다. 그러면 삼가 몸조심을 하는 일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어주면 경찰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면 검찰도 법원도 훨씬 더 자기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깨끗해지고 맑아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사회적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다음은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경찰이 그 책임감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보면. 경찰관들 스스로, 특히 형사들은 우리는 대소소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대소소.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당사자의 사정을 헤아려가지고 어떤 게 올바른 것인가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면 적어가지고 우리는 검찰로 넘기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상대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너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앞으로 어떤 정도의 권한이 보장되고 주어지게 되면 그만큼의 책임감도 늘어날 것이고 지금 또 경찰들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과거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뭘 잘못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가를 굉장히 많이 연구해서 나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지금 다 그걸 제도화하려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나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까먹기 전에 내가 얘기 좀 해볼게요. 보통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뭐 사시도 하고 로스쿨 다녔으니까 똑똑하고 경찰은 뭐 멍청하니까 못하겠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실제로 법조 사륜 중에 하나잖아요. 검사, 판사, 변호사, 구속자. 제가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국선 변호사를 쓰는데요. 최강욱 변호사 같은 훌륭한 변호사를 못 써요. 돈이 비싸가지고. 그럼 국선 변호사를 쓰는데 변호는 안 해줍니다. 항소유서 탄원서도 잘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서울구치소 제가 옥중투쟁위원장 출신이잖아요. 옥중투쟁이. 그래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불쌍한 분들 항소유서 탄원서를 써주다 보면 형법을 공부하게 돼요. 아, 그 안에서. 안에서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하면 정상 참작이 되고 무기에서 15년으로 감형되고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살인을 할 때요. 어떤 분이 살인을 했어요. 임금이 체불돼서 친구가 사장인데 집에 술 먹고 쳐들어가서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렀다 그 친구를 죽였어요. 근데 뭐냐면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찔렀느냐 이렇게 찔렀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다릅니다. 이거는 우발적 살인이래요. 이것은 고의적 살인이거든요. 근데 물어봤어요. 했더니 이렇게 찔렀더라고요. 그리고 칼끝이 찔린 각도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증명이 돼요. 그리고 이분이 정신병력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가지고 탄원서를 썼어요. 국선 변호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분이 무기에서 15년으로 감형이 됐어요. 와. 그 탄원서로. 왜냐면 근데 그분들은 몰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찰도 거기에 전문가들이고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은요. 검사 못지않는 실력을 다 갖추게 돼요. 그거 있잖아요. 2, 3년 하면 똑같아져요. 예.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너무 오른발만 하니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 아니, 의원님 그 다음 주에 법학 적성 시험 있거든요. 로스쿨 입학 시험. 네. 시험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경찰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 엘리트들이에요. 지금 들어오는 9급 순경들 있잖아요. 부터 시작하는데. 그래서 괜히 로스쿨 나오고 사시했다고 해서 목에 힘주고 다니고 그럴 필요 없고요. 어찌 보면 그 외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응용력과 창의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지 않는 검사들은요, 그냥 법전 딸딸 외워가지고 그냥 그 실력 그대로 정체돼 있는 거예요. 최강욱 변호사처럼 이렇게 검찰 알아야 바꾼다 나오려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이런 변호사들도요, 머리 좋은 변호사들도 계속 공부해야 되거든. 일신 울신 하지 않으면 머리도 빠지고 안 좋아.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변호사니까 이렇게 실력이 있는 거죠. 그 40 패스할 때 그 실력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김남국 변호사는 공부를 좀 게을리하는 것 같아. 저는 연애도 안 하고 도서관에서 삽니다. 아, 그래? 네. 너무 공부하면 알았던 것도 까먹게 돼요.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하세요. 네. 그래서, 검 판사들, 일선 경찰들 무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 또 일선 경찰 그들은 제발 국민들 무시하지 마라. 국민이 대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니까 촛불 국민 딱 지나니까 제가 이제 촉이 빠르잖아요. 제일 센 게 누구냐? 국민이야. 그래서 제가 국민 백을 믿고 국민 편에 줄 서기로 했어. 그래서 제가 명함도 대한민국 국민 정청래 이렇게 명함을 파고 다녀요, 실제로. 아니, 왜냐면 국민이 제일 세더라고. 그래서 저는, 국민한테 줄 서기로 했어요. 저 양쪽 분들도 다 국민한테 줄 서시고. 예. 검찰 알아봤건다도 똑바로 잘 하시고. 참 얼마 만에 이 국민 백이 제일 크다는 거를 정치인들이 그러게요. 알게 된 네. 겁니까? 그렇죠? 네. 참 삼선 만에 이제 이 재선 끝나니까 알겠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그래요. 뭔가 좀 알만하면 그냥 죽는데요. 네. 그러니까 평생 학습을 해야 되죠. 네. 여러분, 제가요, 죄송한데, 왜냐면 손혜원 의원 또 이렇게 또 사랑하는 우리 후배, 최강욱 변호사, 그리고 새카만 조카뻘인 우리 김남국 변호사랑 이렇게 같이 좀 있으면 되는데, 임종인 전 의원이라고 굉장히 훌륭했던 의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네팔 카트만두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해 가면서, 손혜원 의원님이랑 동갑이거든요. 그런데 영어를 잘 못했는데 영어를 배워가면서 1년 동안 영어로 카트만두 대학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왔대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 형님 잘 공부가 아는데. 아니고 강의를. 네, 강의를. 강의를 했다는데. 영어를 스스로 매일 배워서. 그게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1년 만에 지금 약속이 돼 있었어요. 한 달 전에. 그래서 제가, 또 정치인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되잖아. 예. 그래서 가야 사실 돼. 의원님 일찍 가시는 게 아니라 40분 배정돼 있었는데 10분 더 하시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요? 기왕에 이렇게 된 거 10분만 더 할까, 그러면? 근데 김광진은 왜 불렀어요? 그 아, 의원님 이제 지금 2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 이 다음 순서는 김광진 의원 코너라서 어떤 이야기 들으실지 몰라요. 아니, 지금. 왜냐면, 네. 김광진은, 참, 저 친구 안 됐어요. 제가 컷오프 돼서 저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제가 컷오프 되는 바람에 저 친구도 피해를 봤어요. 왜냐면, 제가 컷오프 안 됐으면 김광진을 국회의원을 만들었을 거거든. 괜히 유탄 맞아가지고. 근데, 저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나쁜 소리는 못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 지금 적고 있거든. 청래당들도 많거든. 그래서 김광진 이상한 얘기하면 다 적어서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두려우신가 봅니다. 네, 그럼 의원님 뭐 짧게 뭐 네. 마지막 인사 말씀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래당이 8,800명이 됐는데요. 1,200명밖에 이제 룸이 없습니다. 주진우 기자의 이명박 추격기, 이 제목은 제가 지었어요. 제 책을 만들었던 출판사에서 했고, 이 검찰 알바도 그 출판사에서 할 겁니다. 푸른숲. 그래서 어제 주진우 기자랑 만나서, 주진우 정청래 콜라보로, 주진우 토크 콘서트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청래당만 입장을 시키기로. 그래서 청래당 번개팅으로, 아. 그래서 어디 벙커든 어디 자리 잡아서 조만간 하게 될 겁니다. 한 2주 정도 안에. 그 자리에 오실 때는 당원 가입증을 이마에 붙이고, 청래당 가입증을 이마에 붙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정신없이 들으셨죠. 하여튼, 항상 봐도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정신없이 얘기하는 와중에 또 그 핵심을 놓치지 않고 항상 또. 광고 다 하고 가요. 예, 맞는 얘기하고, 자기 광고 다 하고, 쓰잘데없는 얘기 섞어갖고 또 그것까지 다 하고. 하여튼 참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정청래 의원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봉도사하고 또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두 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요. 사람이 그 놀아야 할 물이 있는 거예요. 놀아야 할 물이 있는 건데 거기서 벗어나 있으니까 뭔가 항상 보면은 뒷모습이 쓸쓸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저기 이 옥수수를 들고 와서 이렇게 저기 하는 모습도 한편으로는 저거 떨어지면 저거 장사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정청래 의원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좀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은 있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걸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일부에서는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를 조금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었는데, 정청래 의원님께서 뭐 여러 가지 더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셔서 결국에 이제 깊은 이야기는 못 나눈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의미 있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그 자리가 최강욱, 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인데, 최강욱 변호사님 이야기를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 이 코너와 관련해서 짧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짧게 최강욱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 멘트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인권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인권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경찰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과거의 경찰은 시민을 집회 시위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을 적으로 알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진압해야 될 대상으로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몽둥이를 휘두르죠. 물대포를 쏘고. 그러니까 이런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되는 거죠. 그거는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니네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라. 니네 주인이 그 지금까지 최순실의 조종을 받는 박근혜라고 알았기 때문에 시민을 상대로 물대포를 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리고 어디 가서 아직 앞으로 주인을 잃어버리면, 주인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면 너네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확실히 박히도록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잃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찰이 수사권이 지금 검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반편처럼 돼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찰을 권력기관이라고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정보력이 경찰이 굉장히 막강하고요. 그러니까 경찰 내부에서는요. 그 군대에 무슨 병과가 있어가지고 보병, 포병, 무슨 공병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군대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그 중에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경찰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경찰의 핵심일 것이고 그 사람들이 제 조직 안에서 힘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데 경찰에서 제일 힘이 있는 분야는 정보입니다. 정보.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경비라고 부르는 시위 진압 경찰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보안경찰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대공경찰이라고 했던 이근환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수사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 하나만 지금 바꾼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어떻게 보면 이 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경찰의 적폐라면 적폐를 훨씬 더 쌓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고쳐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 지금 중앙에 너무 집중돼 있고 경찰청장이 완전히 권력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제가 검찰이 권력의 개라면 경찰은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찰을 자치경찰로 바꾸는 문제도 함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계, 지역민들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대로 된 경찰의 모습으로 경찰이 앞으로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또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셨다가 선거 때 반드시 심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역대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사실 번번이 실패하고 개혁이 실패했었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드시 조금 성공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경찰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사불란하고 무섭냐면 20초밖에 안 걸립니다. 물대포 물 중단하는데 무전 팍 때리니까. 의원님 가신다고 하니까 바로 중단하는 제가 거예요? 앞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물대포 네. 나한테 쏘라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현장에 백남기 농민 사건이 있었으면 제가 튀어나갔을 거예요. 예. 그랬으면 뭐 제가 쓰러질 수도 있고 물이 중단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저는 장점이 얼굴이 커서 경찰이 다 알아봐요. 근데 그게 시간이 몇 시간 차이로 늦어져 가지고 그 집회 현장에 제가 없어서 그런 사고가 난 건 아닌가 하는 약간의 과대망상성, 약간 좀 청렴 결백성 그런 자괴감을 느끼고 자책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안행이 간사가 잘해야 돼요.
사실 그 정청래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 경찰의 수사권을 좀 나눠주는 게 그게 민주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이제 뭐 민주화의 뭐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경찰 믿을 수 있나? 뭐 백남기 논문 사건도 그렇고 지금 뭐 이철성 경찰청장이 바뀌겠다, 경찰이 변화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뭐 경찰 지휘부 간의 SNS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과연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은 제가 근데 내용을 떠나서 이렇게 말을 잘해. 아니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라 그런가? 아닙니다. 제가 이 질문은 제가 진행할 때 참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게 그 질문을 이렇게 준비를 해오는데 또 패널은 아니지만 이제 의원님께서나 이렇게 게스트분들은 또 준비해 오시는 게 있어가지고 길게 하셔서 이 질문은 제가 최강욱 변호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말을 짧게 하세요. 아니, 바쁘다고 지금 10분만 하고 가신다고 그랬는데 자기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아니, 정치인 말을 믿어요? 이상한 사람이네. 정치인 말을 믿고 그래. 그러니까 그 수사권이 경찰로 가야 한다. 경찰이 수사권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거를 법적으로도 인정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의원님 말씀처럼 당연한 일이고요. 근데 그 전제가 되는 것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국회의원이 나타나면 물대포를 중단하고 농민이 있으면 물대포를 조준사게 가는 이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으면 그 버르장머리를 확실하게 고쳐놓겠다는 전제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죠. 제가 지금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모든 집회 현장에 다 가 있으면 되잖아. 일단. 그렇지만 하여튼 그 전에 경찰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나쁜 모습들, 그것이 이제 수사권과 관련해서만 반드시 벌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외에 훨씬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정부가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지를 표명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개혁위원회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민들을 우습게 알지 않는, 시민들을 진짜 자기들의 주인으로 아는 경찰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검찰보다 훨씬 수사를 잘 할 수 있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를 능력으로 보여줘라.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 경찰개혁의 방향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이 새삼스럽게 한 말씀 또 드린다면 지금 백남기 노인이 쓰러지시고 나서 2주 뒤에 우리가 다시 광화문에 모인다라고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이 아니고요. 그 모임을 갖는다. 노총이었죠? 뭐, 그 한국노총인가 민주노총인가. 근데 모인다고 했을 때 이제 그때 저는 국회의원 되기 전입니다. 그때 그 정청래 의원이랑 이제 이동영 작가랑 하는 진짜가 나타났다 해서 예. 제가 난리를 쳤거든요. 네, 쳤죠. 예. 밤새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며 국회의원들 어딨냐고 찾는데 당신들은 어딨냐고. 그랬더니 뭐 국회의원들이 다 나갈 수도 없고 뭐 정 의원님은 나는 맨날 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럼 한 30명이 나가서 폴리스 라인을 막으면은 물대포 못 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그때 문재인 대표한테 얘기를 해서 나가기로 한 거예요. 제가 그때 그분의 카리스마를 본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눈을 멀뚱멀뚱 뜨시더니 갑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눈을 멀뚱멀뚱은 아니고요. 껌뻑껌뻑으로.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갑시다! 딱 하더니 그때 비서실장한테 이 정청래 의원한테 얘기해서 그 경찰청장한테 얘기하라고 그러고 이제 다른 분한테 또 딴 거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선 12월 5일 날 저는 난생 한 가지는 아쉬운 점, 굉장히 원통한 점, 한 가지는 보람이 있었던 점, 두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정청래의 힘이 아니라 안행이 간사의 힘입니다. 한 번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 현판 앞에서 포위가 됐었습니다. 경찰차로. 그때 굉장히 물대포도 많이 쏘고 그랬던데 이 경찰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세월호 유가족들, 특히 어머니들 화장실도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담요를 이렇게 둘러치고 용변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달려갔어요. 뛰어가서 서울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위생차 빨리 보내라. 두 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소변이 해결됐고, 근데 격렬한 시위였어요. 그때 4월 18일인가 그걸 기억하는데 다 진압이 됐어요. 강제 물대포로.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저항하자. 광화문 현판 앞에서 유가족들하고 시민들하고 한 300~400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도 진압을 하면 안 돼요. 공권력의 어떤 위세,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진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고 의원님은 나오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못 나가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시민들은 끝까지 싸우자. 이렇게 하고 항상 목소리가 큰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명선 위원장이나 몇 분 이렇게 세월호 가족 대책위 간부들하고 저하고 현장에서 구수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싸웠고 오랫동안 버텼고 지금부터는 희생자만 나온다. 그러니 나가자. 그랬더니 경찰을 어떻게 믿어요? 예. 그러면 나를 믿어라. 근데 경찰도 내가 가면 모세 홍해바다 갈라지지 갈라야 된다, 경찰. 그랬더니 의원님을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이제 한 30분 동안. 근데 이제 안행이 간사가 하면 양쪽에 보디가드 기관, 정보과 형사들이 붙습니다. 그리고 무술 경관도 붙거든요. 다칠까봐. 아, 간사가 나타나면?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면서 결국은 이제 협상을 다 했어요. 한 30분 걸렸는데.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는 조건으로 홍해바다처럼 가려면 구호는 외치지 않고 침묵으로 시위하면서 걸어나가겠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에게도 시민들에게도 부탁을 했어요. 예. 그리고 경찰은 어떤 사람도 잡아가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실제로 홍해바다처럼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300명이 그 가운데로 나왔어요. 예. 그리고 집회 그때 당시 항상 깨지고 졌는데 그래서 승리 마무리 대회를 하면서 광화문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안행이 간사하면서 느끼는 보람 이런 게 있었죠. 이럴 때 박수를 쳐야 돼. 근데 지나고 나서 들으니까 추억이 섞인 얘기가 되는데 참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진짜 경찰이. 아, 제가요? 경찰이. 내가 나쁜 짓 한 건 아니지. 이제 한 가지, 참 눈물 나는 이유는 제가 사실은 정토회 마음 수련장을 갔었어요. 그 법륜스님 하는데. 근데 날짜만 잡아놓으면 본회의가 잡히는 거예요. 못 가고 3번을 빵꾸를 냈어요. 그 4번째 딱 잡았어요. 근데 아무 일정이 없어요. 상임이든 본회의든.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4박 5일 동안 이제 수련을 했는데. 네. 그러면 시계, 핸드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담배는 어떻게 했어요? 못 펴요. 술은요?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변소 청소를 했어요, 제가. 변소 청소를 했는데 세상하고 담을 쌓죠. 4박 5일 동안. 그리고 묵언을 해야 돼요.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그리고 4박 5일 동안 나왔는데 그날 백남기 농민 그 사건이 벌어진 날이에요. 근데 문경에서 올라왔는데 또 어떤 분이 보자고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문자가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를 찾는. 그래서 달려갔는데 이미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선일보사 앞으로 갔는데 그때 물대포를 쏘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백남기 농민이 사고 난 데는 다른 데죠. 저는 이제 몰랐으니까요. 근데 막 물대포를 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 서울 경찰청장하고 통화하면서 나를 쏴라. 근데요. 이 공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우리가 공개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저한테 주문하셨고 저도 사실 마지막 방송은 멋지게 이 공개 방송 하리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10회, 11회, 12회를 다 할 줄은 몰랐죠. 여러분들 대면하고 이거 하고 싶었습니다. 최강 변호사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떨고 계신 김남국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송에는 정말 많이 나가는데 이렇게 공개 방송은 진짜 처음이어가지고 어제 그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지금 또 학부 은사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네 어디 교수님 계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지금 좀 긴장되고 떨립니다. 근데 저는 최강 변호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이분 말씀하시는 거 정말 주옥 같은 말씀 많이 들으면서 배웠는데 실제 이렇게 인기가 좋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우리 그 9회까지 하는 동안에 이 주변의 반응도 좀. 제가 인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겸손하시기까지. 아, 진짜로 의원님 때문에 오신 거지. 마포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제가 알죠. 짜고 오신 분들 많고. 최강욱 변호사님 때문에 오신 분. 아이, 거의 다라니까. 감사합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때문에 오신 분. 어머, 어떻게 감사합니다. 다 뜯어가시, 다 뜯어가시.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게 페이스북 라이브를 보시는 분이 많구나 하는 걸 느낀 게 제 사무실이 서초동에 있거든요. 근데 딱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점심 약속이 있어 이렇게 가는데 어떤 젊은 대학생 같은 분이 갑자기 지나가다 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그래서 아니 나 좀 아픈 줄 알았어. 길거리 가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놀라 이렇게 봤더니 아니 무슨 남자가 입을 가리고 얘기를 해? 그래서 혹시
혹시 최강욱 막 그러길래 예 그랬더니 사진 좀 찍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제가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랬더니 그 검찰 알바 이렇게 이래가지고 저도 당황을 해가지고 뭐 하여튼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사진을 못 찍고 그냥 헤어졌는데 나중에라도 혹시 길에서 뵈면은 제가 다시 한번 아는 체 해주십시오 말씀 사진 찍으시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교대역에서 맨날 지하철을 타는데 우리 거기에 이 지하철에 빵집들 있잖아요. 근데 밤늦게 이렇게 오는데 빵집 사장님이 막 이렇게 오시더니 저기 최강파 회장님 하고 막 부르시더니 붙잡고 급하게 오시느라고 그 신용카드 이렇게 매출 전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를 찾으셨는데 뭐 걸리는 게 없었나 봐. 그걸 들고 오시더니 사인 좀 하라고 여기다가. 그래서 빵 산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사인하라고 그러셔서 결제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나가다가 이렇게 눈에 띄면은 빵 한 개를 항상 주시고 이러시는데 죄송하고 고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에피소드는 좀 이따 해야 돼. 왜냐하면 이 게스트가 지금 빨리 간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게스트 소개. 우리 제 분신 정청래 의원님 소개합니다. 무슨 도시락 싸가지고 오신 건가요? 네, 이제 혼자 알아서 해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의 참 농사인 정청래. 반갑습니다. 이거요. 방금 밭에 가서 옥수수를 따서 쪄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 있을 때 저한테 가장 많은 박수 함성을 지르는 분들 한 분씩 골라가지고 15분께 제가 지정하는 분 드리겠고요. 김남국 변호사한테 박수 치는 분들은 일단 제외합니다. 최강욱도 마찬가지고 저하고 손혜원 의원에게만 여러와 같은 함성과 박수를 주시면 옥수수를 나눠드립니다. 저분 이따 드리세요.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저희가 그 공개방송 시작하기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상 경찰의 수사권은 독립돼야 된다. 민주주의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위에서 아래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물 흐르듯이 내려가는 것이 민주화라면 독점은 무조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검찰이 갖고 있는 독점적 수사, 지휘권, 그리고 기소권, 영장 청구권 이런 것은 분점이 돼야 된다. 그것이 경찰로 가든 어딘 다른 기구로 가든 그러나 현재는 경찰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제시대 때 사실은 경찰에게 너무나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서 경찰 세력을 좀 견제하는 차원에서 경찰을 좀 찌그러뜨리고 검찰이 그다음부터 상대적으로 힘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되돌려놔야 된다. 그래서 경찰이 경찰 내부의 질과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경찰은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나의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뭐였냐면 검찰에 비해서 실력이 없다. 경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시기상조론. 그래서 시기상조를 얘기해서 이제 경찰대학에 대한 호불호는 있습니다. 제가 안행위 때 총경 이상, 밑에 경정 이상, 일반 순경의 승진 30% 할당을 해라. 쿼터제로. 그래서 강신명 청장 때 27, 8%까지 올라갔습니다. 순경 출신으로 네. 총경 되는 사람을. 그렇죠. 와. 네. 그래서 그걸 일단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경찰이 실력이 없다. 왜 실력이 없냐? 경찰 대학도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각 부처에는 부처에 관계되는 석박사 과정이 다 있습니다. 대학도 있고. 근데 경찰만 없어요. 경찰 대학만 있고 석박사 과정이 없어서 치안대학원을 조건부로 순경 출신들이 40% 입학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석박사 과정을 작년에 법을 통과시켰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컷오프되고 잘린 상태의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통과시킨 것이 치안대학원 설립법안이었습니다. 이야. 이 경찰 이야기를 꺼내니까 이 정청래 의원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쵸? 닥시 박수 한번. 그런데 이 같은 물이라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거든요. 근데 이 치안대학원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경찰대의 기득권을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나쁜 쪽으로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치안대학원을 순경 출신들도 계급에 관계없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석박사 과정을. 그래서 순경들이 좀 더 높은 보직에 진출하고 그러면 경찰 내부의 민주화도 기여할 수 있는 우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안대학원 설립법안을 저희가 한 2년 끌었어요. 안행위 때. 그런데 이것은 도구로 쓰여질 수도 있지만 우유로 쓰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내가 안행위 간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반대하는 우리 당 의원들을 좀 설득해서 일단 통과는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못되면 제가 또 덤태기로 욕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 시위 현장에서 보면은 그 전에 우리 정청래 의원님 현역 시절에 맨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시위하는 분들 보호하고 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저는 과거에 시위 경험이 많고 경찰들한테 많이 쫓겨다닌 경험도 있고 얼굴도 크고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그 앞에서 위력 시위하면서 너네 나를 한번 때려봐라 감당할 수 있나 이러면서 막아주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잘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예요. 할 수가 없었구나. 나를 때려봐라 이거예요. 나를 때리기만 때려봐. 그래서 집회 시위가 있으면 제가 나가는 이유는 제 얼굴이 일단 크잖아요. 잘 보여요. 경찰들한테.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면 국회에서 엄청 깨지잖아요. 그래서 나가 있으면 보호가 되는데, 근데 다른 국회의원들은 직접 서울청장이나 경찰 본청장이나 실제로 한 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집에 있으면 다른 국회의원들이 전화가 와요. 경찰하고 지금 맞붙었는데 지금 계속 밀리고 있다고 저보고 나와달라고. 그래서 안행위 간사는 앞에 우리 김성희 보좌관 앉아있지만 밤 11시든 12시든 1시든 언제든지 출동대기를 해야 됩니다. 집회 시위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기 전에 네. 정청래 의원님께서 꼭 시작하기 전에 뭔가 좀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되는 그게 지금 일인데요. 있어가지고 그거부터 좀 설명해 주셔야 될 제가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계획대로 안 할 거고 아무 말 대잔치 하고 갈 건데 오늘 고마워요 문재인이 지금 실검에 떠 있는데요. 제가 100일 맞이해서 문재인 성공 이 키워드도 실검 순위에 올라가야 된다. 그게 지금 현재 12등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문재인 성공 빨리 300명 꺼내시고 자 준비하시고 네이버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쉬우니까 네이버에 들어가서 문재인 정부 붙여쓰고 띄워서 성공. 자 준비됐습니까? 자 발사. 네. 자 할 일 다 했어요. 이제 가도 돼. 오늘 그 댓글 아니 우리가 돈을 주는 건 아니니까 국정원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객석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 이거 댓글 알바 아니냐고 말씀하셨어요. 검찰 알바 보고 오셔갖고 댓글 알바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일부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가 오늘 그 검찰 알바 공개 방송은 총 이제 3파트로 나눴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정청래 의원님을 모시고 검경 수사권 그 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건 준비를 했습니다. 댁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네. 저는 그래서 그래서 그 대기실에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만 하고 가시겠다 그러셔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 시작하면 검찰 알바는 그건 안 하는데 원래 팟캐스트는 광고가 있어요. 앞에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주진우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야 오늘 우체국 앞에 줄 서서 난린데 네 책 사러 가는 게 아니고 문재인 기념우표 사러 간대. 그랬더니 알아요 저도. 근데 출판사 영업사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거기가 책 안 팔고. 여러분 주진우를 부탁합니다. 사왔어요? 네. 많이 사셨구나. 그거 가지고 안 되고 한 7권 사가지고 노끈으로 묶어서 베개로 벼고 자세요. 네, 일단 그런 용도를 일단 사용하시고 본인이 읽지 말고요. 본인이 산 책은 누굴 주시고 새로 구입하세요. 두 번째 건부터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이게 검색어 조작에 책 장사에다가 인맥과시 하시는 거예요? 네, 하여튼 제 얘기는 이제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잠깐 얘기하고 뭐요? 그 검경 얘기하기 싫어요? 그래도 안행이 있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게 좀 있어가지고 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 전문가로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검경 수사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그 검경 수사권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출석하셔서 예, 검찰과 경찰을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추셨는데 네. 이제 궁금한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실 그 이야기가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아서 의원님께서 자세한 좀 알고 얘기는 있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통 이제 경찰 그러면 우리가 뭐 견찰, 뭐 짭새 이렇게 부정적인 걸로 많이 나왔죠.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몽둥이다 그랬는데 지난번 촛불 집회 이후에 경찰이 좀 많이 달라졌죠. 근데 저는 안행이 간사를 해서가 아니라 검찰과 경찰 그냥 객관적으로 손을 들어주라면 항상 저는 경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초선 때도 제가 몽강희 의원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마포경찰서 옆에 있거든요. 마포경찰서 가서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포경찰서에서 서울청으로 보고를 해서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17대 때 경찰서에 초청을 해서 경찰 수사권 독립에서 강의를 부탁하고 다녔는데 강의의 핵심 요지는 1시간 반짜리를 제가 30초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경찰의 밥그릇 차원